안녕하세요. IT 직군의 직무 면접을 어떻게 하면 대비할 수 있을지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는 여러분에게 뭘 원할까요? 바로 직무 전문성과 조직 이해도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면접 유형 그리고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IT 직군은요, 기업별로 면접의 난이도가 있고 직무별로 요구되는 역량과 질문 유형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우선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직무별 요구되는 역량, 직무별 요구되는 어떤 기술, 답변들이 필요하겠죠. 자, 자기소개는 아주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어떤 포지션에 지원한 누구이다. 나는 어떤 언어를 주로 사용하고 어떤 개발을 주로 하였다.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고 내 강점, 내 경험은 무엇이다. 입사하면 무슨 일을 할 거고 어떻게 일할 것이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이 포맷을 잊지 마시고 꼭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IT 분야에서 직무 면접은 3가지 카테고리의 질문 유형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기초 지식을 물어보는 것, 그리고 여러분 직무 직군과 관련돼서 기술 면접하는 거, 관련된 지식을 물어보는 거, 여러분이 어떤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였는지, 어떤 경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험 면접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좀 합쳐가지고 이야기를 하나씩 할게요. 자, 이런 질문들 나왔습니다. 좋은 코드란 무엇이냐? 트래픽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REST API는 무엇이냐? 객체 지향과 관련된 질문이 공통 질문으로 나왔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사실 이겁니다. 어떤 언어? 주로 사용하는 개발 도구.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잘 대답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언어를 주로 사용하냐에 대해서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언어를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에 대한 자신감과 숙련도를 말씀해 주시는 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SQL이랑 AWS도 있으면 가점이 굉장히 많이 돼요. 없다고 떨어뜨릴 수는 없지만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착안해 주시고요. 다뤄보지는 못했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서 특히 AWS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RDS나 EC2나 S3 같은 개념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프로젝트 진행해 봤냐? 이런 질문을 할 때에는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프로젝트의 간결한 주제, 어떤 개발 기술을 썼는지, 내 역할과 기여도는 무엇이 얼마였는지, 어려웠던 점과 극복했던 점을 좀 요약해서 축약해서 꼭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모르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공부했냐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합니다.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지. 그럴 때는 유튜브 봤습니다. 구글링 했습니다. 라기보다는 유튜브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MI 교수님의 영상을 봤습니다. 라든지 제가 유튜브에 직접 댓글을 남기고 전문가에게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라는 구체적이고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최신의 전공 서적,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캐치하는 것도 여러분의 면접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어떤 일 하는지 알고 있냐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직무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고 있을 때 이런 질문을 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기술서라든지 채용 공고를 꼭 확인하고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필요한 역량이 있는지까지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야 직무 면접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이런 직군별 하는 업무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가 아주 세세하게 잘 나와 있는 곳이 안랩 채용정보원인데요. 매년 굉장히 세밀한 직군들이 나오고 그 세밀한 직군들의 담당 업무와 자격 우대사항들이 나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여러분 프로젝트 때 친구들이 싸웠는데 내가 다 했소. 라든지 나는 리더십이 있었소 라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답변을 하실 때 전문 지식이 많기 때문에 몰라도 돼요. 하지만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셔야 돼요. 아는 척 하다가 걸리면 더 위험합니다. 자, 면접관님들은 MBTI 성향 중에서 이 thinking하는 이 성향이 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공감 능력이나 이런 능력보다는 좀 더 논리와 일관성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면접관님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하실 때 습관적으로 제가 자소서에도 적었는데요. 제가 자소서에도 적었는데요.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불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 않습니다. 제가 들었던 가장 황당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로 많은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창업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어떤 아이디어 뱅크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기업에서 싫어합니다. 여러분 창업이 아니라 직업을 선택해서 어떤 일을 오래 하실 분을 찾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직무를 평가하기 위한 그 밖의 채용 절차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대면 면접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 외에도 여러분의 직무를 평가하기 위해서 온라인 코딩이나 스몰 프로젝트, PT 면접, 그리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같이 토론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특히 최근에 카카오 계열에서 데이터 분석가를 채용할 때 캐글에 예측률을 평가하는 코드를 올려서 예측률을 평가해라 하는 게 있었고, 또 본인의 프로젝트를 혼자서 한 20페이지 만들어서 발표해봐라 하는 것도 있었으니 여러분 다양하게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에 꼭 채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